있었던 소식을 차곡히 모아 한 방에 정리해드리는 나라의 TV 한방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한파가 몰아닥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구독자님, 감기에 걸리지 않게 유념해주시고 첫 소식 띄우겠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뒤 북한의 거부에도 20억 원 규모의 우한 코로나 의료 물품 반출을 꾸준히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실이 이날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의료 물품 북한 반출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인영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7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통일부는 7차례에 걸쳐 민간 단체를 통한 20억 4,300만 원어치의 코로나 의료 물품 북한 반출을 승인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구치소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로 재소자들에게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이인영 오로지 잔악계나 북괴 생각만 하고 자빠졌습니다. 이인영의 이런 꼬라지가 꼴보기 싫어서라도 하루빨리 북한 강제 송환법이 추진되었음 합니다. 오죽했음 네티즌들마저 물건 보낼 때 이인영이도 같이 보내라고 상토하겠냐 말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박원순 전 시장의 피소사실 유출 의혹에 아주 엿같은 해명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겨냥해 음주 후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닙니다. 담배는 피웠지만 담배 연기는 1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인가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남인순 의원이 전날 물어보긴 했지만 피소 사실을 유출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을 정면 비판한 것입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고소장이 완료된 상태에서 지난해 7월 7일 중앙지검 검사에게 전화해 8일 면담기로 약속 잡은 직후 상담소 소장께 고소 예정임을 알리며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상담소 지원 요청 또한 피해자와 미리 상의하였다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그런데 피소 사실을 몰랐다고? 피소 예정과 피소는 다르다. 뭐 이런 건가? 라고 꼬집었습니다. 허나 의원 역시 박원순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남인순 의원은 한국여성단체 연합의 상임대표 출신이며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는 남인순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자 박원순이 설립한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출신이라며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회까지 장악한 이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민주당이 권력을 장악하고 작동하는 원리가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권력을 위한 권력지원단체일 뿐이라며 내 편이 아닌 피해자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은폐하고 제거해야 할 대상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허나 의원은 비열하고 더러운 흡혈 좌파의 폭식에 대한민국이 메말라가고 있지 않나 두렵다고 했습니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47.7%,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48.0%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린 여론조사가 나온 가운데 조선일보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을 우선 사면하고 이명박은 보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기사 내용에 따르면 여권 핵심 관계자가 두 대통령을 동시에 사면하지 않고 박 대통령을 먼저 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 아닌 형집행정지 등 다른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며 오는 14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국민 여론을 수렴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로 4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및 횡령 등 개인 비리 문제인 데다 중간에 보석으로 풀려나는 등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와 여권이 박 대통령 우선 사면을 검토하는 것은 이낙연 대표의 사면 재개 이후 친문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는 것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해서는 대통령 권한인 사면이 아닌 법무부 소관의 형집행정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검토한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누가 그런 구상을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책임 있는 단이나 어떤 부서에서 그런 논의가 이뤄진 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역시 7일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선별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는 14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형이 확정되면 일단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3월 구속된 뒤 석방됐다가 형 확정 후 다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고 지난달 병치료를 이유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고시생 폭행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장관이 되면 누구를 패려나라고 비과 물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범계에 대해 자서전에 고백했듯이 불끈 치밀어 오르는 성미를 참지 못하는 탓인지 폭행과의 인연이 유난히 많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박범계는 고교 때는 집단 패싸움, 판사 때는 주폭 구속영장 기각, 국회의원 때는 고시생 폭행 논란, 국회에서 폭행 혐의로 재판받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범계가 원내대변인 시절 대통령이 자격 없는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을 모욕하는 일로 대한민국의 품격과도 맞지 않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면서 조국 적은 조국, 조적조, 추미애 적은 추미애, 추적추처럼 박적박, 즉 박범계 적은 박범계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이 국민을 모욕하고 대한민국 품격과도 맞지 않는 임명을 강행하실 건지. 그 전에 박범계는 박범계 의원의 말 새겨듣고 스스로 내려오는 게 어떤지라고 조언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지난달 16일 추미애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 지 20일째 공식 사표 수리 여부를 밝히지 않아 의문이 확산하고 있다며 여권에선 청와대 발표와 달리 실제로는 추미애가 사직서를 내지 않았으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를 대비해 복귀를 노린다는 추측들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소식의 한 네티즌은 이 기사대로라면 문재인은 허수아비고 장 차관들이 문재인 말을 씹을 정도로 권위가 무너져 있고 실제 조종 세력은 따로 있다는 말이네라며 개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7일 후속 기사를 통해 지난달 16일 청와대에 사의 표명을 한 추미애가 자진 사퇴가 아니라 사실상 경질됐다는 얘기가 6일 법조계에서 회자되고 있다며 사의 표명 추미애 실제로는 경질당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6일 추미애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제거받기 위해 청와대로 들어가 문재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은 개각 등 인적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물러나 달라고 했지만 추미애가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문재인은 경질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추미애는 그제야 문재인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발표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날 문재인과 얘기가 끝난 뒤 원래는 추미애가 직접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준추관에 들러 본인의 거취를 직접 밝히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합니다. 100% 자진 사퇴의 모양새를 만들려 하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추미애는 당초 약속과 달리 그냥 청와대를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요구에 불복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행동이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서울 동부구치소의 우한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임기와 상관없이 책임론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미애의 과실로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우한 코로나 첫 확진 후 32일이 지나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후에야 추미애는 동부구치소를 찾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2월 대구 신천지 교회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며 질책하던 추미애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디에 있었느냐고 성토했습니다. 이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우한 코로나 확진 사태가 발생한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을 부실 대응했다는 이유로 추미애를 검찰에 고발한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빌려 해결하려는 게 안쓰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참 웃기고 자빠졌네요. 상호야, 네가 지금 야당이었다면 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뭐 그럴 수 있지 하며 그냥 넘어갔을 것 같나? 아마 너희들은 또 촛불 들고 광화문에 모여 정권 퇴진하라고 생난리 쳤을 거다. 상대방의 실책에는 혹독한 매질을 처하면서 자기 편 실책에는 한없이 관대한 이런 좌파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